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휘발유 값에 이어 경유값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리터당 2,000원대를 돌파했는데요.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수급 부족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택배, 다용도 탑차 등 경유 차량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에 나서고 있지만 경유는 휘발유에 비해 인하폭이 적어 체감 물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기름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오서연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됐는데요. 3차 투표 끝에 차기 원내대표는 박홍근 의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선출된 박홍근 원내대표의 앞엔 막중한 과제들이 놓여 있는데요. 대선 패배 이후 혼란스러운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견제하고 협치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국민의힘도 다음 달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만 5세에서 11세 소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이 소아 접종에는 화이자가 개발한 소아용 백신이 쓰이는데요. 이 백신에는 유효 성분이 기존 백신의 3분의 1만 들어 있습니다. 정부는 면역 저하자, 당뇨, 비만 등 고위험군 소아의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일반 소아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겼습니다. 백신 접종은 이달 31일부터 시작되며 8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사전 예약은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당일 예약을 원하면 어린이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하면 됩니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오는 26일 준공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착공이 시작된 지 약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행사인데요. 준공식에서는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수도 선포식과 춘천시의 호수나라 물빛축제를 통한 미디어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예상하는 레고랜드의 방문객 수는 성수기 기준 약 2만여 명인데요. 교통대란 해소를 위해서 개장 초기 100%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 교통 혼잡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레고랜드는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 공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오서연이었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와 시사를 통해 우리 사회를 읽어보는 줌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교육 현장은 자체적인 특별 방역 체제로 대응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간에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모시고 교육 현장의 코로나 변이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의 정상 등교 원칙 아래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이제 4주가 다 돼갑니다. 네. 학교마다 세부 지침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일부 혼선을 빚기도 했는데 강원도 교육 현장의 방역 지침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실까요? 우선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에 잘 협조해 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 학부모님들, 교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두 가지로 합니다. 출결 상황 같은 경우는 동일한 지침을 적용하고요. 예를 들면 확진자나 의심 환자나 또는 PCR 검사 대기자들은 등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원격 수업의 전환 여부 같은 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하는 이러한 방역 지침은 철저히 지키면서도 교육 활동을 위축받지 말자 하는 것이고요. 특히 저희가 빠른 검진을 위해서 춘천, 원주, 강릉 세 군데에 검사소를 예.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학생이나 교직원은 누구에게나 검사를 하고 있고요. 신속 항원 검사를 또 임시 이동하는 검사소도 만들어서 그의 지역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체적인 방역 지침 가운데서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주 2회 자가 진단 검사 키트 권고거든요. 네. 찬성, 뭐 반대,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린 학생들은 코피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이제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이고요. 예.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지도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의심 증상이 있다면 이거를 검사를 빨리 하는 것이 빠른 치유와 확산 예. 방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병의원을 좀 다녔으면 좋겠다는 권고입니다. 네. 오늘부터죠. 백신 접종에서 제외됐던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모님들 또 예. 학생들 심리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접종 여부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예. 강제 사항은 아니고 또한 취합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참고 삼아 13세, 18세 사이의 우리 학생들은 접종률이 성인들과 비슷한 87%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로나19가 워낙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일선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좀 많아진 것 같고 방역 인력 보강 같은 문제들도 좀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아요. 예, 그 선생님들 노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요즘 학교 현장과 지역교육청 다니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참아왔는데 네. 이제 거의 이제 풀 가동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지길 바라고 있고요. 이제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우리 함께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방역 인력을 올해 872명을 늘려서 총 3,327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보건교사 보조 인력 이런 분들도 학교별로 구성을 하고 대응하고 있고 특히 전직 보건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학교 지원팀을 만들어서 예. 학교에서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잘 대답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자, 이번에는 교육 현장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궁금증을 편말을 하나 드렸는데 OX 퀴즈로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5개 정도의 질문을 계속해서 드릴 거고요. 네. 답해 주신 다음에 부연 설명은 답변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등교 전에 자가 검사 키트는 필수다. 들어주십시오. 아닙니다. 아니고요. 아니라고 답해 주셨고. 다음 학생이나 교직원은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오를 들어주셨고요. 감염 우려로 등교를 원하지 않는 학생, 감염 우려로 등교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 세모입니다. 이건 예, 세모를 표시해 주셨고요.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확진 통보를 받으면 학생이 학교에 갈 수 없다. 아닙니다. 아니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비대면 수업 확대 등으로 강원도의 학력 격차가 심화됐다. OX 들어주실까요? 세모입니다. 세모로 해주시고요. 등교 전에 자가검사 키트는 필수다에 X를 들어주셨어요. 의무는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주 2회를 드리는데 예. 이건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셨고요. 두 번째 질문이 학생이나 교직원은 바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 5를 들어주셨는데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 없이 PCR 가능한 건가요? 예, 저희가 그 인력을 구축을 해서 예. 춘천, 원주, 강릉 세 군데에 예. 항시 교직원이나 학생이나
누구든지 오면 예. 아무 조건 없이 예. 바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지금 전국 최초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염 우려가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데 학교에 보내기가 좀 꺼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된다에 세모를 들어주셨어요. 예.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증상이 없으면 예. 등교가 원칙이죠. 예. 그런데 이제 개인차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약간 석연치 않다든가 뭐 이랬을 때에 예. 이런 경우는 집에서 예. 체험학습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동거 가족이 확진 통보를 받으면 학교에 갈 수 없다. X를 들어주셨습니다. 예, 그 가족이 확진되었더라도 예. 본인이 이상이 없으면 등기하면 됩니다. 증상이 없다고 생각이 네네. 들면은 예, 학교에 가면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 질문이 비대면 수업 확대 등으로 강원도의 학력 격차가 심화됐다. 세모를 들어주셨어요. 수도권과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좀 계속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첫 해에는 예. 전국이 다 이제 성취 수준도 어렵고 많이 힘들었죠. 예. 이제 그런데 전국 상황보다 강원도는 작은 학교가 많아서 오히려 피해는 더 작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히려 지금 작은 학교들은 학생 수가 늘어나는 등 예. 이제 저 호응을 더 받는 계기가 됐고요. 예. 첫 해에 있었던 학업 성취 부분이나 특히 정서적 결핍 같은 문제는 저희가 지원팀을 잘 구성을 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회복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학교에 가는 이유는 물론 뭐 공부도 공부겠습니다만은 친구들 사귀고 사회성을 기르는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예. 자연스럽게 이제 정서도 함양되고 발달되는 건데 코로나 시국에는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함이 클 것 같아요, 일선 현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학업 성취는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늦게라도 성취하면 되는데 네. 정서적 결핍 문제는 그때 치유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잘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강원도 첫 민선 교육감으로 돌아보면 이제 12년이라는 시간 쉼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먼저 성과부터 좀 되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성과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글쎄 뭐 교육의 결과는 수치화 계량화할 수 없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문화가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학교 현장이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민주적인 리더십, 토론 문화가 정착이 됐고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가르치는 문화가 바뀌었고 또 아이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쟁 만능에서 협력의 문화로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이들마다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큰 줄거리로 고교평준화나 무상교육 같은 것은 저희가 잘 정착을 해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또 공약 이행 평가에서도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올 3월이나 4월쯤 되면 또 지난해 평가도 나오게 되는데 잘 나오길 기대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네. 마스크를 쓰고 교육활동에 제약을 받고 그래서 정서적 결핍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쉽다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 상황이 바뀌면서 방역 체계도 재정비되고 있는데 앞으로 강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코로나 방역 대책에 대해서 정리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크다고 봅니다. 예. 지금 지금 이 사태는 저희 기성세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욕심, 자본의 욕심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기후 환경을 생태 환경을 파괴하고 그랬던 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이러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갈 세상에 공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경쟁 교육보다는 협력 교육 그리고 생태 환경 교육, 민주적인 시민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 제가 12년째 이어왔는데 이 모두를 위한 교육은 다시 말하면 개별화 교육과도 같은 말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저마다가 승자 패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 분야에서 승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겠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수업이 지금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못 느꼈던 개별화 교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예. 그래서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과의 장점을 이용한 브랜드 수업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서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 교사 모두가 참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모쪼록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이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겠습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봅슬레이 선수 김유란입니다. 강원도청 소속의 김유란 선수가 출발했습니다. 쭉 직선 4번 15번 컵도라 결승선 통과. 어떻게 메디까지 하겠다라는 거 솔직히 모르겠고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시 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종목이다 보니까 좀 많이 감회가 새로웠어요. 탑 10 안에 드는 것이 제 목표였고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준비한 거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다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럼 아쉬움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코로나 확진을 한 달 전에 받아서 베이징 가는 것조차도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서 3주 동안 격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많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베이징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내가 원했던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생각해가지고 많이 아쉬웠죠. 그냥 쉽게 말해서 봅슬레이 종목에 모노봅이라는 1인승 종목이 하나 생긴 거고 선수 혼자서 그냥 썰매 밀고 그리고 조정하고 브레이크 잡고 이렇게 다 하는 1인승 종목이에요. 살짝만 부딪혀도 썰매가 진짜 확확 틀어져요. 이쪽으로 조정하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도 그쪽으로 가는 듯한 느낌? 육상할 때는 너무 운동이 힘들었어가지고 그만두겠다라는 결심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코치님 권유로 시작하게 됐어요. 너무 생소했고 그때는 봅슬레이 편을 보긴 봤지만 이 운동을 내가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그때는 처음에 좀 거절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좀 되게 끈질기게 계속 해보자고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그런 달콤한 유혹이라 그래야 될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죠. 타면서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진짜 사람이 타는 거라고? 이렇게. 그때는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 2년 차쯤 됐을 때부터 내가 생각하는 대로 탔을 때 그 가속이 붙는 바람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럴 때 조금 너무 희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조금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재밌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이 운동을 처음 해야 된다 했을 때 살을 찌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먹고 자고 운동하고 먹고 자고 운동하고 정확하게 한 20kg 정도 찌워야 돼요. 무게를 찌우다 보면 부상의 위험도가 굉장히 커요. 브레이크를 잡다가 제가 허리를 살짝 다쳤는데 그 당시에는 걷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재활하는 데 있어서 또 한 시즌의 반은 버렸고 운동하면서도 너무너무 힘들 때마다 이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 그런 순간들은 늘 오지만 이 운동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올림픽이었고 그런 기회가 살면서 또 올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런 것만으로도 가슴이 늘 벅찼고 그거 준비하면서도 항상 벅찬 기분이 좀 커요. 사실 썰매 하나 내려가기 위해서는 진짜 뒤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세요. 감독님을 비롯해서 코치님들 또 우리 팀원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봅슬레이가 이 정도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쵸, 적지 않은 나이긴 한데 월드컵이든 세계선수권 대회든 그런 큰 대회에서
세계적인 선수들이랑 어깨 나란히 아마 포디움에 한번 서보고 싶어요. 유일하게 썰매다. 아, 나에게 썰매란 약간 애증의 관계?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아졌다가 싫었다가 약간 좀 걱정인 게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다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혹시 쓸 게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긴 하지만 매력이 느끼니까 계속 힘들어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운동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3월 24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